축구는 골 결정력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걸 잘해야만 뭐 아무리 수비 선수든 물론 공격수는 말할 것도 없고, 공격수는 뭐 공격해가지고 골링을 넣지 않으면 그 공격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미드필더나 뭐 윙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수비도 괜찮은 편이고. 그런데 최종 공격수가 그리 신통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리케인이나 레반도프스키나 뭐 호날두나 메시나 이런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 날아오는 킥을 하프발리 킥으로 그대로 넣는다든지 뭐 몸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 골링을 잘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선수들이 기술적인 기초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된 이유가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정말 그 손흥민 존에서 슛하는 그런 가마차기 같은 거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연습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거지 어찌 감히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양궁에서 메달을 진짜 굉장히 많이 따고 진짜 거의 기적처럼 올림픽을 또 계속 몇 연승을 이어오니까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에게는 활 잘 쏘는 유전자가 DNA가 있다고 믿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선수들은요,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활을 놔서 취미로 쏘고 뭐 하루에 한 140번, 150번 이 정도 연습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야간에 헤드라이트까지 켜놓고선 1000번 이상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쏘면 잘 쏘는 거, 축구 많이 연습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공부해야만 잘하잖아요. 많이 외우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문제 풀어보고 해야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잘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골 결정력은 다른 유명 선수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것이 현주소이고 실제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공격수들을 면면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공격수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누구누구 그 선수들한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옛날에 이동국 선수는 국내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도 국가대표에는 선발이 되지 못해가지고 써먹질 않았어요, 그 선수를. 지금 현재도 주민기 선수가 우리나라 K리그의 득점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아마 결정적인 골 찬스가 왔으면 많이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A매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단점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나라 축구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 통계적인 수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지를 참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과학적으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할 때도 좀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한다는 그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29억을 주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데 어떻게 그런 매뉴얼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돼요. 저는 교육청에서 체육장학사를 하면서 70여 명의 코치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해 보니까요. 벌써 소문 딱 들어보거나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면 이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 이 코치가 잘할지 못할지를 거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오랫동안 해보니까. 우리 10년 동안이나 장학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방면에 아주 훤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코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코치는 자기는 이 라커룸 안에 들어가지고 창문 슬쩍 열어놓고 바깥으로 대고 야 똑바로 해 뭐 이렇게 그런 선수가 어떻게 잘하는 선수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소리 질러가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해도 애들이 될까 말까 한 판국에 또 센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코치가 이미
이 타고난 선천적인 지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축구를 하는데 개인 연습을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야, 코치 선생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30명의 선수를 지도하는데 일일이 개인 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오늘 집에 가서 리프팅 500개씩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시험 봐가지고 내일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과제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이 기술이 일단 제가 체험한 바인데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하는 체육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원이 돼가지고 제가 간 학교에 시골 학교 작은 학교에 가게 됐었는데 제 선배가 거기 있다가 이제 간 그 다음에 후임으로 가보니까 축구공을 굉장히 많이 사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이 한 50개도 돼가지고 한 반이 한 뭐 25명밖에 안 됐는데 축구공을 하나씩 내주면서 얘네들 리프팅을 10개 이상 안 하면 체육 점수를 안 주겠다. 그래서 무조건 준비 운동으로 축구공을 가지고 리프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까 뭐 그게 리프팅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맞으려고 쫙 개인 연습을 막 해요. 집에 가서도 하고 뭐 조그만 공부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연습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10개 이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는 뭐 100개 이상 하는 애들도 뭐 수두룩 하죠. 그런데 그 학교가 작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학교끼리 해서는 체육대회가 안 되니까 옆에 학교끼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 시합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우리 선수들끼리고 뭐 연습을 안 하고 리프팅 연습만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쪽하고 7대0이에요. 7대0. 항상 게임할 때 7대0, 8대0, 6대0 이렇게 이기겠더라고요. 왜? 기본기가 이미 우리는 그냥 공을 잡으면 기본기가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되도록 어린 나이에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또 너무 늦게 운동을 하고 기술을 익히려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기술을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 레이더 차트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패스 점수, 그다음에 드리블 점수, 볼 컨트롤 점수, 킥 점수, 킥 정확도 점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체적인 적재적소에 공을 배급하는 능력, 그다음에 게임을 읽는 능력,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점수를 다 매겨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 선수가 무엇이 부족한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축구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어느 기술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다. 손흥민 선수도 가끔씩 하다 공을 뺏기잖아요. 그 드리블 능력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사실. 드리블 능력이 골대 앞에서는 선천적인 순발력 때문에 되지만 중간 부분에서 자주 뺏겨가지고 굉장히 우리 선수들이 골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그런 점이라든지 그런 걸 보강해야 되고 헤딩을 잘 못한다. 그러면 헤딩의 점수는 부족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수를 지도를 해서 완벽한 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시킨다면 왜 못하는 선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공격수라 하면 최소한도 3명, 4명 달고서 삐집고 들어가서 슛을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공격수인데 그렇게 달라붙지 않는다면 그건 공격수가 아니죠. 아주 유명한 공격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공격수의 가장 중요한 훈련법으로 수비수 잔뜩 놓고서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서 슛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리 수비수가 잘하면 뭐합니까? 공격에 와서 스코링을 못 넣으면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비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공격수가 워낙 잘하게 된다면 우리 가서 스코링을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 기량을 갖추는 것, 공격수가 개인 기량을 갖추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비가 워낙 안 되고 먼저 보낸 크린스만 감독처럼 전술에서 뒤지면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태영 감독이 그 요새 현대 축구 이렇게 수비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어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전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또 우리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 같은 분은 그 프리미어 리그의 그 여러 팀들의 그 전술을 그대로 모방에다가 자기네 팀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많이 써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스포츠계에서는요, 전술 전략에서 뒤지면 도저히 상대방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강원도 교육청에 그렇게 수비벽을 일부러 세워놓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슈팅 때리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아니 연습 안 했는데 잘한다는 거는 그건 도둑놈 아닙니까? 정말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10개 중에 3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연습을 많이 해서 10개 중에 9개 들어가게 하거나 10개 중에 10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원래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멀리 있는 그 슛을 한다거나 가까이 있는 걸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0개 중에 9개 들어가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그건 확실히 실력이 있는 겁니다. 실력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우리나라 최종 공격수하고 다른 나라 공격수하고 차이가 해리케인이나 뭐 다른 그 유명 선수들이 골 넣는 걸 보세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건 다 실력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 카드 있잖아요. 카드, 세븐 카드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실력이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 딴 기억이 한 번 있었던 사람들은 고수하고 붙어도 저 사람이 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붙으면 백전백패예요. 왜? 실력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탁구도 내 실력이 있어서 급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4급은 4급끼리 3급은 3급끼리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해놓고 해야 되는. 축구도 뭐 급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